성향 유형도 아니면 근무증 심리 유형도 못 잡아내는 이런 근거 없는 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본인 인생도 그렇고요. 이거 가지고 진로 결정하는 많은 청소년, 취업생,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교육의 툴로 많이 사용하는 툴인 이 MBTI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MBTI 검사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써도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MBTI는 국제 사기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MBTI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초중고 때 검사 이런 것들이 MBTI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른쪽에 보면 보이스피싱, 계좌 번호를 통해서 또는 돈을 빌려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당신의 통장을 노리는 것처럼 MBTI는 우리의 심리나 검사를 알아내는 것처럼 해서 우리의 통장을 노리는 국제 사기범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MBTI 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잘못된 검사는 한번 받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직장인이 MBTI 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내향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좀 감정적이면서 관련된 직업을, 또 이건 원래 직업 추천이 안 되는 검사인데 직업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육직 쪽으로 갔는데 공부도 못하고 또 교육직으로 가다 보니까 학점도 낮고 겨우 그래가지고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갔는데 항상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막 우울증도 일어나고, 또 이분은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자해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약간 기계 쪽에 적성이 있는 건데 이 MBTI가 잘못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검사는 이직 스트레스 심각하게 줘서 피부병이든 뭐 어려움을 많이 주고요. 또 시간, 돈도 낭비하고요. 거기에 또 취업에 잘못된 돈을 들이게 하고, 또 결국은 인생을 이게 한 번이라도 이게 잘못된 이 심리 검사나 아니면 뭐 직업 적성 이런 검사를 받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대학생이 뭐 잘못돼서 전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공을 잘못 정했다 그러면 다시 그 대학교 1학년 거꾸로 살 수가 없잖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MBTI 검사, 결국은 이제 미국의 MBTI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 한국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초중고부터 뭐 일반 사람들, 물론 이제 MBTI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있는데 로열티를 지불하는 게 그쪽에서 미국 MBTI가 벌어들이는 게 한 해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2천만 달러를 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로열티를 지출하는 이 MBTI 검사가, 문제는 이게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MBTI 검사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심리학적 근거도 없고, 이게 사실 심리학적 근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심리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교육학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근거도 없어요. 교육적 검사도 아니지만 이런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지금 모모 방송사에서는 뭐 이게 프로그램을 매번 나오면서 강사가 출연해가지고 MBTI로 사람 성향 알아내고, 연예인들은 뭐 등짝에다가 지금 뭐 자기 MBTI 유형을 쓰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MBTI가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MBTI가 지금 적극적으로 방송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을 하더라도 좀 쓸모가 있고 좋은 검사로 이게 마케팅이 되면 한국인한테 유익일 텐데, 지금 뭐 무비판 쪽으로 전문가들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무조건, 방송사가 무조건 이게 돈 내니까, 돈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홍보를 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럼 이 방송을 보는 무파열적인 한국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전문적인 내용도 모르니까 무조건 방송에 나오니까 전문적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MBTI 받아가지고 성향 유형도 아니면 근본적인 심리 유형도 못 잡아내는 이런 근거 없는 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본인 인생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진로 결정하는 많은 청소년, 취업생,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MBTI 검사는 이론의 근거를 잡는 게 칼 융이에요. 융의 심리학. 이게 기본을 하고 있고요. 이 1940년대 이론의 기초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 융이라는 분, 융의 심리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융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도 융 책, 관련된 책을 뭐 봤을 거예요. 뭐. 그런데 심리학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오래전, 지금 몇 년째, 1940년대면은 80년 전 이론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맞으면 좋은데, 이 MBTI가 알려주는 게 결국 당신은 INFP라고 알려주는데, 일단 알파벳이라서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고요.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뭐 ENFJ나 뭐 INTP 이런 것 같이 16개 성격적 유형이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BTI 이론에서는 사람을 크게 인식자, 뭐 판단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융이 심리학적 유형이란 책에서 출판한 그 책에 있는 얘기예요. 사람을 크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인식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 느끼는 거, 그리고 직관, 꿰뚫어 보는 거, 이런 직관, 느낌에 강한 것. 이렇게 직관을 선호한 사람, 그렇게 나눠서 또 뭐 판단 이런 걸 감정을 선호하거나 사고를 선호한 총 4개 유형을 만들었고요. 4개 유형은 이제 내향적이냐 뭐 외향적이냐에 따라 총 8개로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융은 말이죠. 이게 그냥 자기 경험에 비춰서 그냥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작 이 이론에서 기초한, 예, 이 융의 이론을 받아들인 MBTI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융이 그냥 개인 경험으로 책에다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융은 뭐라고 그랬냐면, 융은 얘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이 규칙에서 예외다. 그러니까 자기 한 얘기는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내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거 사람들한테 해당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제죠. 누가 받아들였냐?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따 나오는데요. 이제 브릭스하고 마이어스인데요. 이 MBTI 이론은요, 검증된 이론이 아니에요. 이 융의 이론이 검증된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계에서 받아들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론이 되려면 실제 인간을 뭐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하고 임상 실험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럼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이론화되거나 아니면 많은 숫자의 사람을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거, 이게 교육과학적이고 실제로 맞는데, 그래야 학문이 받아들이는데, 일단 검증된 이론도 없고요, 임상 실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진짜 유명 무실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아인 거죠, 고아. 아빠, 아버지, 뭐 조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도 없는, 뭐 무국적자죠. 어디서 태어난지 어떻게 된지 알 수도 없는, 예, 그런 사람인 거죠. 그걸 이제 철저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결국은 융의 개인적인 경험을 책에다 저술을 한 것이다. 거기에서 그냥 아이디어로 뽑아 가지고 바로 누가 했냐면, 심리학도 전혀 배우지 않은 그냥 무교육자의 모녀, 바로 아까 얘기한 캐서린 브릭스, 그리고 딸인 브릭스 마이어가, 그래서 MBTI 마이어 앤 브릭스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만든 거예요. 그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 뭐, 예, 티셔츠를 매겨서 거기다 나는 뭐 ENTP 뭐 이렇게 뭐 ISTJ 이렇게 새기고 다니면서 그 성향별로 이렇게 막 미션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한국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나라의 죄송하지만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작 개발한 미국에서는 외면받고 전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이게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MBTI를 보급한 한국의 학자가 있죠. 그건 무비판적으로 그냥 연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우린 외국에서 온 거라면 무조건 받아들이잖아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있는지도 없는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쓰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성향이나 잘못된 걸 오도하고, 지금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이렇게 쓰면은 정말 이게 전문적이고 뭐 유명한 툴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나 교육학자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론이고, 한국에서 특히 이렇게 MBTI 마케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이론인데, 절대 이 부분은 근거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건데, 여기까지 왜 그런지를 한번 보고 다음 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MBTI가 문제가 되고 쓰면 안 되느냐, 왜 제가 초반에 MBTI는 사기다, 국제적인 미국의 기업하고 한국이 벌어들인 이런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뒤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